삼국유사의 산실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들식기와 가마터가 완벽한 보존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사찰기화를 공급했던 고대 가마들의 잇따른 출토로 인각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했던 사격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문학평론가로 만해의 한용운 도울이 부른다를 펴낸 도울 김영옥 선생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만해 스님의 재조명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연합불자회를 새롭게 구성해 창립법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대거 세종시로 옮겨가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흩어졌던 불자회 조직의 재건이 과천청사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이 인공지능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와 전쟁이란 지구촌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8만 대장경 목판의 새로운 조판을 제안했습니다. 20여 년 전 고려대장경 전산화 완성 사례를 돌아보며 8만 대장경 3차 조판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절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광주 화엄사 빛골포교원에서 법당 봉사를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옥년 불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삼국유사의 산실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들식기와 가마터가 완벽한 보존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사찰기화를 공급했던 고대 가마들의 잇따른 출토로 인각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했던 사격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인각사지 가마터 발굴 현장을 찾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찰용 기화를 구워낸 가마 유구가 발견된 경북 군위 인각사. 지난해 1차 발굴조사에 이어 범위를 넓혀 최근 진행한 2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기와 가마터가 출토됐습니다. 기존 9세기 통일신라 때 조성된 가마터와 비슷하지만 시기상 조금 더 앞선 일대 최고 구들식 기와 가마터였습니다. 새 가마터는 기존에 나온 통일신라 가마터보다 이르지만 작은 규모로 당시 왜 더 큰 가마터를 또 필요로 했는지 등 궁금증이 일면서 학계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상가마까지인데 여기가 국내 최초입니다. 그 보존 상태가 완벽합니다. 인각사지와 같이 통일신라 시대 가마터가 완벽한 형태로 보존된 사례는 전국 10여 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매우 희귀하게 여겨집니다. 이전까지 사찰 전용 가마가 확인된 예는 백제 최대의 가람이라 불리는 미륵사지 정도에 불과한 만큼 인각사지 가마터구는 과거 웅장했던 사격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각사에서 확인된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 개수가 아직 전체를 다 발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그 건물에 올라가는 기와의 양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구들식 가마 2기로는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 발굴 조사를 하면 통일신라 시대의 가마가 더 발견될 가능성도 높죠. 1차 발굴 이후 1년 만에 새 가마터가 출토되면서 일대 더 많은 고대의 유산들이 잠들어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가운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들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지자체 예산으로 100%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발굴 현장을 사적지로 지정해 국가 단위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고대와 중세, 근세에 이르는 동아시아 구들식 가마터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소라는 점에서 후대 전승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상태로 옆에 복원을 하면서 이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최초로 이렇게 시대별로 가마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복절해가 묻어놓는다면 영원히 우리나라 역사로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물 공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만큼은 실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신라 642년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보각국사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는 오늘날 대대적인 유적 발굴과 함께 불사를 이뤄내며 과거 찬란했던 사격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잇따른 가마터 발굴을 통해 인각사의 창건과 중창의 역사가 밝혀지며 한국 불교사도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만해 한용운 도울이 부른다를 펴낸 도울 김용옥 선생이 만해 스님의 재조명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철학자이자 문학평론가 도울 김용옥 선생은 어제 조계종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출간된 책을 전달하고 불교계에서 만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이 역사적으로 정말 이 일제시대를 통해서도 할 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빼먹거든요. 역사에서 우리 가르치지 않고 만해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선 불교계에서 만해라는 사람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해라는 사람을 원효 스님 생각하듯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우 스님은 스님들도 잘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 님의 침묵 집필 100주년을 맞는 만큼 강의 등 다양한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워루 스님도 자리에 함께 평소 도울 선생은 스스로 내 마음을 열어준 건 불교라고 말해왔다며 님의 침묵 1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연합불자회를 새롭게 구성해 창립법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대거 세종시로 옮겨가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흩어졌던 불자회 조직의 재건이 과천청사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3개의 정부 기관이 입주해 연인원 5천여 명이 근무하는 정부 과천청사에 공무원 불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불자연합회는 과천 보광사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 기관들이 세종청사로 이전하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과천청사에는 10년 넘게 불자회가 없었습니다. 올해 초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권근상 사무총장이 정부 과천청사 관리소장으로 부임하며 불자회 재건에 나서게 됐습니다. 소수의 우리 불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보현형언을 실천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자세로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권 회장 등은 불자 직원들을 일일이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고 청사 내 10개 동에 현수막과 입간판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날 창립 법회에는 회원 20여 명과 공불련 전 충렬 고문 김미숙 특보를 비롯해 인근 과천경찰서 불자회가 함께 축하를 전했습니다. 보광사 주지 선재 스님은 초발심하면 사람이 모이고 도와주는 이들이 생긴다며 과천청사 불자회를 환영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조촐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불자연합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광사가 여러분들의 고향처럼 든든하게 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응원하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십시오. 과천청사 불자회는 앞으로 정기 법회와 불교 공부 등 신심을 넓히는 신행 활동을 이어가며 회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창립한 정부 과천청사 불자회는 초발심의 마음을 모아 공무원 불자를 더 발굴하고 공직생활의 정신적 위안처로 만들겠다고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한 학기 휴학을 승인하고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57회 이사회를 열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한 학기 휴학을 승인할지 등록금을 환불할지 여부를 다른 의과대학과 논의하고 1학기 휴학이 승인돼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다음 학기로 이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내 불교 동아리 확대에 따른 지도법사 스님 확보, 박물관과 강의실 등을 갖춘 로터스관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동국대 이사이자 전 부총장 종호 스님이 학교발전기금 2,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동국대 불교대학 출신 스님들로 구성된 성림동문회 회장직을 연임합니다. 동국대 성림동문회는 2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돈관 스님을 성림동문회 제19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랑스러운 성림동문인상은 수원 복령사주지 진상 스님과 마하붓다사주지 진호 스님,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 유저지 원적사주지 성향 스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동국대 서울과 YG 캠퍼스에 재학 중인 성림회 스님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해인사주지 해일 스님이 인공지능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와 전쟁이라는 지구촌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8만대장경 목판의 새로운 조판을 제안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지원을 시작으로 시민모금과 정부 지원 등이 보태졌던 20여 년 전 고려대장경의 전산화 완성 사례를 돌아보며 8만대장경 3차 조판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대장경판의 조판 기술과 인쇄, 문화사적 가치 학술대회에서 해인사 교구장 해일 스님은 8만 대장경 3차 조판을 천명했습니다. 초조 대장경이 77년, 8만 대장경이 16년 동안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조성했기에 5년 뒤 본격화라는 단서 조항에도 그야말로 깜짝 선언입니다. 해인사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8만 대장경 저걸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조판을 해서 그 3차 나오는 게 5번, 6번 했는 건데 지금 크게 이렇게 완성본으로 보자면 3차 조판이 될 겁니다. 8만 대장경의 가치는 외부에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세계적 석학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는 지금처럼 한국이 알려지기 전 1970년대부터 오로지 8만 대장경 때문에 한국을, 해인사를 수도 없이 찾았습니다. 대승불교 경전의 표준이 되는 유일한 기록유산이기 때문입니다. Nobody told me, if you really want to know whether it's correct or whether it's a typo, you have to go to the printing blocks in Haeinsa in South Korea, and that's where you'll find out whether it's a typo. There's no other way to do it. 고려대장경 전산화도 랭카스터 교수 등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고려대장경을 디지털로 남기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에게 고 이건희 회장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Before, Mr. Lee at Samsung was the one who finally gave us the support to make that project work. And we had 35 typists and 6 technicians for a year. 이후 해외에서 시작된 전산화는 1993년 출범한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성과를 이어받고 이후 국내 민간 모금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 등으로 완성돼 동국대에 기증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판이 시작된다면 전산화 불사와는 달리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2023년 해인사를 찾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해일 스님에게 지구를 위해서라면 불사에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불교계 내부의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독실한 개돌릭이죠. 그런데 그 원하시는 말씀이 저도 인류를 위해서라면 지구를 위해서라면 동참하겠습니다. 분명 위기의 시대입니다. 전산화 당시 이건희 회장 등 선각자들도 부재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욱 촘촘해진 지구촌에서 인류 미래를 위한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은 3차 조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11대 12대 종정을 지낸 절구통 수좌 도림당 법전대종사의 열반 10주기 추모달해제가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달해제는 불법승 삼보를 청해 모시는 거부를 시작으로 헌향,
헌다, 종사영반, 육성법어, 대중헌화, 행장소개, 문도대표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노사께서는 오원이 공함을 몸소 보여주시고 10년 전에 생사가 없는 원각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여름은 낙엽이 되어 허공을 가르고 겨울은 짐승 소리처럼 울어대는 바람을 앞세우고 산천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봄은 움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여 법성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24세 때 문경 봉암사 결사를 통해 성철 스님을 만나 본격적인 참선 공부의 길로 들어섰고 해인사 주지와 방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제11대와 12대 조계종 종정에 추대됐고 지난 2014년 12월 23일 팔공산 도림사 무심당에서 법납 73년 세수 90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해외 교류와 청년 포교, 군법당 불사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불교진흥원의 제21회 대원상 출가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상금 전액을 불교문화 콘텐츠 발전과 청년 불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지난 1일 경내 법당에서 초하루 법회를 봉행하며 대원상 특별상 상금 1,500만 원 가운데 뮤지컬 시다르타 제작사와 전국 대학생 불교연합회에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심산 스님은 뮤지컬 시다르타가 내년 무대를 해외로 넓혀 인도 뉴델리와 폼페이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 콘텐츠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절에서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광주 화엄사 빛골포교원에서 법당 봉사를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옥년 불자를 만납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스님인 고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접한 불교.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다가온 불교는 그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무심코 찾아간 사찰에서 19 꽃다운 소녀는 출가를 결심했고 그 길로 삭발 여미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천수교 또 아침에 고모님 일찍 집에 오시면 일어나셔서 참선하시고 그러고 나서 너도 나같이 나중에 딱 비구니가 꼭 되어야 된다. 방학 때만 되면 고모한테 가가지고 고모님 행자가 한 4-5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자꾸 목탁치고 천수경 애우면서 놀기 시작했어요. 혹독한 행자 생활이 이어지는 석 달째. 자식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아버지는 결국 그를 찾아냈고 오빠의 손에 이끌려 출가자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속가로 돌아와 화엄사 빛골 포교원 법당 봉사자로 일해온 정옥년 씨. 정 씨는 법당일 뿐만 아니라 포교원 개원 초창기부터 지역 불자를 대상으로 다도 예법을 가르쳐왔고 화엄사 선다일을 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꽃꽂이 사범인 그는 정성을 모아 불단의 꽃을 장엄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슬하의 2 아들이 장성하면서 이제 그는 여생을 오로지 봉사의 삶으로 채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평소에 항상 제 주변 정리를 잘하고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일단 청정심으로 모든 것이 그 청정심을 바탕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내 마음도 더 맑아지고 모든 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가서 바른 견해도 쓰고 지혜롭게 또 봉사하는 마음이 앞설 수가 있어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건강히 허락하는 한.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된 정 씨. 봉사의 삶을 살며 회양하고 싶다는 그의 얼굴에 염화 미소가 번집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